이 저자는요,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남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에 개그맨 할 때 한 월 3천만 원 정도 벌었대요. 그런데 이 3,500을 쓰더래요. 많이 벌어도 항상 빈 통장. 이 내 인생을 바꾼 거는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교통사고였고요. 죽는다 할 때 나는 살았고요. 제일 먼저 한 권의 책을 읽었다. 더 이상 돈에 끌려다녀선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 출근 전에 30 분씩 독서를 하고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고명한 TV라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와, 이 책에서는 벌써 200몇 회까지 있었는데 이게 오늘 거 10 시간 전이니까 지금 쪼금 어제 거죠? 이제 오늘인가요? 아침 긍정 화합권 449 일째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럼 이게 얼마나 매일 이렇게 긍정 확언을 하는데, 한번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셔 가지고 좋은 이런 에너지, 밝은 기운을 받기 위해 유튜브로 고명한 TV라고 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한번 나의 긍정 아침 학원 요거 한번 같이 보시고 나도 해 보기, 따라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돈에도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돈이 있고요. 허망한 돈은요,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내가 선순환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이런 건강한 돈들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뭔가 여유 있게 뭔가 놀아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 장에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내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인생 내공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뭘까요?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필요할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못다모모님은 얼마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잡학도성한 못다봅니다. 네. 한 50억? 50억? 그래야지 뭐 건물도 좀 사고 아, 맞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좀 살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정도가 되려면 50억? 50억은 있어야지 자유롭게 투자를 하죠. 잃어버려도 괜찮게. 옛날에 한 20-30년 전에는요, 그런 자유로운 딱 그 기준이 한 10억 정도 그 됐던 것 정도 같아요. 그 됐죠. 10억 건물주.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쵸. 보통 생각하는 돈이 평균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필요한 돈 벌기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가 될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래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 돈이 없어도요, 행복한 철학으로 무장하는 거래요. 아, 워드베리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돈으로가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법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꼭 뭔가 예를 들어 정신적인 뭔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닥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더 무장이 될수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독서를 하면서 저자는 내가 30억 짜리 사람임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꿈이 더 커진 거예요. '아니, 나는 도서관을 짓고 싶어졌네.' 그런데 도서관을 짓는 게 목표가 돼 버리니까 '이거 30억 갖고 안 되겠는데? 한 300억 억은 돼야 되겠네.' 라는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려면요,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랑 사색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가 정확하면 성취는 쉽대요. 예를 들어 뭔가 보물섬을 워드베리 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후원까지 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약간 보물 지도가 그려지죠. 그러면 그 지도가 세세하고 구체적이면 어떨까요?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아주 멀다고 하더라도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잖아요. 막연한 거는 뭔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이 정확하게 하면 성취는 쉽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되는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고,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게 크고 큰 건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하나를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세분화시켜서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벌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돈을 내가 벌고 싶다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돈을 밀어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뭔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 저절로 돈이 따라온다는 게 돈의 법칙이래요. 이게 그 돈의 속성, 저도 아직 이 김승호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안 읽어 봤는데 그 책을 읽어 봐야 되겠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저항하는 힘이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힘은 돈을 더 벌리는데도 안 벌 수 있는 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늘 이 엣지 에이스라는 이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 같아요. 내 능력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그런 뭐랄까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저자는 '내가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나는 책을 읽겠다.' 그래서 돈을 마다하고 책 읽을 때 행복함, 이걸 느끼려면 돈에 저항하는 나만의 정확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항하래요. 저항을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역사상 모든 혁명은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래요. 돈을 밀어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뭐라고 할까?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 예를 들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모래밭에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놀 때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저렇게 재밌게 놀까?'를 살펴보면요, 뭔가 그 노는 원동력이 바로 창조가 되는데,
뭔가를 모래 가지고 성도 만들고 쌓기도 하고 뭔가를 심취해서 모래를 가지고 바닷물을 떠와서 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가 가장 큰 진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자체는요, 무언가 만들면서 느끼는 행복감, 성취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꼭 일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뭔가를 내가 이 창조할 때 느끼는 행복감. 근데 돈에 끌려다니는 삶은 뭔가 내가 주도가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창조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연습들을 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행복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돈이 꼭 필요할까요? 만약에 요리다 그러면 요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쪼끔 들겠네요. 아니면은 비용이 전혀 안 들 수도 있나요? 그쵸. 전혀 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자는 요거를 생각해 봤더니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이 책 읽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저자는 한 달에 10 권의 책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한 200,000원 정도가 든대요. 아 정말 그래요. 유튜브를 봤어요. 방에 책들이 너무 많아서 책이 막 다 2 중으로 막 3 중으로 쌓여 있더라고요. 매달 200,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책을 10 권씩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 쓰고 새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재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창조물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은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 보래요. 지금 하루에 하나씩 창조물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촉촉한 쿠키님과 통통한 젤리님은 그림과 시도 하나의 나만의 이 창조물들을 매일 만들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에게 뭔가를 나만이 할 수 있는 창조물들은 없을까요? 요런 거를 하나씩 해 보래요. 저자는 글쓰기였대요. 그래서 무얼 만들지 모르면 "아직 나는 창조물을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계속 책을 읽으래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한번 읽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진다면 어 현재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눈 뜨고 일어나면 되듯이 현실에서 당당히 눈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부족한 걸 받아들이고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한꺼번에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해답을 찾아 오게 만드는 거고 또 내 가게에 손님이 없다?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맞지 않으니 나는 다른 업종을 찾아야겠어.' 이 두 가지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걱정하지 말고 분석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걱정하는 거는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 없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있으면 하면 되고 그래서 뭔가 몰아치는 바람이라든지 쏟아지는 비라든지 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비를 피할 것인가 그냥 맞을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구경할 것인가 파도를 탈 것인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운을 만들어 가는 거는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게 하는 일, 운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는 매일 독서를 30 분씩 하고 원하는 걸 확언하고 쓰고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김승호의 돈의 속성에 이 김승호 회장님은 100 번씩 글을 썼더니 모두가 이루어졌대요. 그 주문은 바로 이 마법 주문은 이거였대요. 미리미리라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걸 미리미리 해야 될까요? 급한 것들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해 놓는 거. 중요한 일들은 미리미리 해 놓는 거. 이거를 해야 된대요. 몸이 안 움직이고 게을러지면 바로 외치고 행동에 옮길 말이 미리미리라는 습관을 장착하는 거래요. 이 건강을 부르는 주문이래요. 왜요? 우리가 미룰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지거든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빨리 해 놓으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라는 주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래요.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답이 보인다는 거죠. 이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예를 들어 '아 우리 가게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요거로 바꾸는 거죠. '왜 나는 수입이 작지?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까? 왜 난 늘 돈이 없지?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지?' 뭔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사소한 거지만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말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 말이 다시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내 귀로 들리고 내 뇌로 들어가잖아요.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말을 자꾸 되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뒤에 뭔가 점점점 떠올라요.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할 때 이렇게 내뱉는 순간 뒤에 꼭 붙는 거는 이거예요. '아우 짜증나. 아우 되는 게 없어. 내 뜻대로 안 돼.' 뭔가 되게 내가 수동적인 입장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딸꾹질을 멈추게 하지?' 요거를 한번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외쳐 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아우 뒤에 뭔가 짜증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집중이 되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발동하지 않나요? 요거는 직접 내가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아니면 일기 쓸 때 꼭 일기에다 쓰세요. 네. 시가 잘 안 되신다는 우리 젤리 님. '왜 시가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시가 안 써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시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끝나고 상상이 님 사진 꼭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래요.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왜라는 말은요. 딱 한 번만 사용하는데 이럴 때만 쓰는 거래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 그때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인 거에서는 늘 "어떻게"라는 말을 꼭 바꾸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루 100번 100 일간 외치는 거래요. 매일 100 번씩 외치면요. 뭔가 스스로 알게 된대요. 뭐를 알게 되느냐? 저자는 첫날 이렇게 했대요. 이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첫날 책을 읽다가
'아 나는 300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내가 된 것처럼 확언하는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썼대요. "연매출 300억 을 나는 달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둘째 날 가서 또 책을 읽고 확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100 번을 외쳤대요, 100 일간. 그래서 "연매출 300억 을 달성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연매출 300억 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걸 100 번을 계속한 거예요. 그다음 날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매출 300억 을 벌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됐대요. 그래서 셋째 날은 이렇게 확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느꼈대요, 목표를. 무조건 연매출 300억 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나는 연매출 300억 으로 도서관 건축을 하겠습니다. 나는 연매출 300억 으로 도서관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걸 100번 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은 보니까 또 책을 보니까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연매출억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이거를 확언을 바꾸래요. 그래서 "연매출 300억 달성과 도서관을 나는 건축합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100 번을 외쳤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내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게 불과 100 번씩 외친 후에 이 4 일째 된 날이에요. 그러다가 이거에 또 관련된 책을 저절로 그냥 무의식 중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돈에 저절로 따라올 수 있을까를 깨닫다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매장 이름이래요. 메밀국수집을 하는데 이거를 300억 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아 매장을 30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확언을 했대요. "나는 30개 매장으로 연매출 300억 매출을 올리며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대요. 점점 책을 읽다가 이거에 관련된 걸 또 보다 보니 구체적으로 지금 목표가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읽다 보니까 트래픽 자산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대요. 왜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은요. 사실은 커피 회사, 햄버거 회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부동산 회사라는 거예요. 입점하면 사람이 많이 드나들죠? 그러면 다 저절로 부동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것을 트래픽 자산이라고 해요. 매장 수익과 트래픽 자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꼭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은 어쩌면 트래픽 자산은 매장 수익보다 더 훨씬 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바꿉니다. '내가 연매출 300억 을 만들려면 건물을 사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회사를 운영해서 건물을 사야겠네, 트래픽 자산을 올리려면?' 그래서 '건물을 사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운영해 트래픽 자산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걸 100번 외쳤대요. 그다음 날은요. 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외치라고 하네요. 더 구체적으로 만들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대요. 그다음 날은 "2022년 3월 30일 내 땅에서 지은 내 가게에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오픈합니다."라고 했대요. 자 이제 건물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보러 다녀야죠. 다녀보니 어머 지금 있는 수익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빚져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빚을 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1 년을 미뤄야겠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나는 이 땅을 사기 위해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자산을 모아야겠네? 그게 1년 동안 나는 10억 을 모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또 확언을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10억 을 아니 10억 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꿨대요. 이걸로 또 100번 외쳤대요. 그러고 나서 10억 을 모으려면 1 년에 7억 의 부수익을 모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모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책이었대요.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매장에서 2억 을 벌고 개그맨으로 1억 벌고 책으로 466만 6,667 부를 팔았대요. 팔았습니다. 이렇게 또 확언을 했대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외치고 나니까 뭔가 용기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나는 100억 을 벌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점점 확언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죠.
이 꿈을 저는 이게 시크릿 뭐 이런 뭐 이렇게 꿈 뭐에 대해서 뭔가 끌어당기는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매일 내 꿈을 뭔가 100 번을 외쳐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무의식에 들어가게 계속 이거를 해라. 이런 책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뭐냐? 그냥 무조건 외친다고 되지는 않아요. 외치고 나서 구체적인 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내가 저절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꾸만 그 꿈이 더 구체적이 되니까 처음엔 장기였지만 단기로 목표가 세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 이거 되겠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100일 동안 100 번을 외치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외치면 안 돼요. 그거에 맞는 뭔가 내가 구체적인 거를 로 변화가 되는데 일단 하면은 이게 저절로 변할 수밖에 없대요. 왜 우리가 배고프면요 음식점만 보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가게만 보이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우리 못다모모님은 고기를 참 좋아하셔서 어디 가도 고깃집만 보여요. 똑같다는 거죠. 관심 있는 거에 외치면 그것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원대하게 외치래요. 그러면 크게 시작하면 저절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절로 찾아가게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꿈을 미리 작은 목표로 설정하지 말래요. 그냥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찾는 방법은요. 간단한데 그게 뭐냐? 그 방법이 꾸준한 책 읽기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니깐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까?'를 먼저 생각하래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은 나가지 말고 꼭 볼 TV가 아니면 보지 말고 약속 꼭 할 게 아니면 하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면 먹지 말고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거죠. 그렇게 빼기를 해야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야 그 단순함 속에서 내가 나갈 곳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에요. 낮과 밤, 어둠과 밝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행복과 불행 모두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삶인 것 같아요. 행복할 수만은 없고 밝음만 있을 수는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내 인생에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지금 사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책 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뭔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물처럼 이 고통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지났을 때는 그게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요. 무거운 돌을 들고 다니는 부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돌을 들고 이 물을 건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부족이 들고 다니는 이 무거운 돌이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돌이 되어 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런 힘든 시련이 우리를 더 살리기 위한 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면 그렇게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서 "어둠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소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이 성장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대요. 실패하고 고난하고 이런 순간들이 와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매일 감사하고 있는지 이거를 찾으래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잘 안 될 때는 한번 반대로 해 보래요. 달달한 게 당기면 건강 음료를 마시고 더 먹고 싶을 때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라고 하고요. 고객한테 화가 날 때는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해 보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